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최고급 세단 S90 엑설런스인데요. 네, 발음도 쉽지가 않네요. 기존의 S90을 바탕으로 고급화를 추구한 모델입니다. 그 고급화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플래그십 모델다운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뒷좌석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그럼 S90 엑설런스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90 엑설런스는 2016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엑설런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수석을 없앤 대신 라운지 콘솔을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엔 중국에서만 판매했고요. 볼보는 S90 엑설런스를 다른 국가에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궁극의 슈퍼 드리븐 또는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지향하는 뒷좌석을 무기로 내세웁니다. 변화는 실내에 집중되는데 타공 처리와 박음질 장식으로 마감된 가죽, 원목 장식, 실제 금속을 활용한 포인트들이 눈에 띄죠. 원목 장식은 호두나무로 제작됐는데 나뭇결까지 맞출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조각품을 연상시키는 마감도 좋은데요. 시동 다이얼과 주행모드 선택 다이얼, 시거잭도 눈에 띕니다. 천장 소재도 고급스럽죠. 선바이저까지 가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레포스의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기어레버도 눈길을 끌고요.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중국의 엑설런스는 조수석이 없는데 국내 사양은 조수석을 포함한 4인승입니다. 뒷좌석 구성은 타사의 기안급 세단 부럽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위해 휠베이스를 12cm가량 늘렸고 이를 뒷좌석에 할당했습니다. 무릎 공간이 상당하죠? 바닥에는 발판도 마련했고 시트도 독립식입니다. 등받이 각도 조정 기능도 있는데요. 하지만 풀사이즈 대형 세단들처럼 시트 슬라이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동식 선쉐이드는 물론 뒷좌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구조는 아니고요. 뒷좌석에 탑승하는 VIP를 위해 오레포스 크리스탈로 제작된 특수 글래스가 제공됩니다. 차량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도 되고요. 시트 중앙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숨겨진 터치 패널을 활용해 각종 기능도 조작할 수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테이블도 있고 음료를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컵홀더가 따로 준비됩니다. 이외에 앞좌석 헤드레스트 부분에 USB 포트를 장착했으며 뒷좌석 암레스트 안쪽에도 USB 포트와 220V 소켓을 마련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엑설런스 전용 사양이죠. 시거잭이나 잿더리는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성입니다. 뒷좌석을 배려한 모델답게 트렁크 공간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냉장고가 추가되면서 트렁크에 이러한 돌출 공간이 생겼습니다. 독립식 전동 시트 특성상 시트 폴딩도 안됩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이라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네요. 잠시 S90 엑설런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편의 및 안전장비로 현재 볼보의 모든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까지 사용하는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시스템에 개입해주는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방지,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LED 액티브 하이빔도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 2는 물론이며 반대 차선 차를 모니터링해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스티어링 시스템에 개입해 사고를 예방 또는 피해를 줄여주는 볼보만의 기능도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9개 스피커를 갖춘 바워센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으로 3가지 음장 효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모습은 익숙하죠? 볼보 특유의 그릴이나 토르의 망치에서 영감을 받은 헤드램프 디자인도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12cm 길어졌고 이 모든 것이 뒷좌석에 적용되면서 휠베이스는 3m가 넘는 크기를 갖게 됐습니다. 윈도우 프레임과 20인치 전용 휠, 엑셀런스 엠블럼 등이 차별화 포인트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는 만큼 앞쪽에는 완속 충전 소켓이, 뒤쪽에는 주유구가 자리합니다. S90 엑셀런스의 가격은 1억 원에 가까운데요. 볼보가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보 S90 엑셀런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ESC는 스포츠 모드로 돌렸고요.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가 한 번 더 힘을 전해주는 만큼 가속대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T6 엔진만 하더라도 320마력대 출력을 내는 만큼 이 성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없었는데, 현재는 전기 모터의 파워가 더해지면서 그 엔진의 힘에 한 차원 더 힘을 불어 넣어주는 만큼 가속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진 출력 자체는 31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0.8kg 폴스 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볼보 T6 엔진의 스펙 그대로죠. 여기에 전기 모터가 87마력을 더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리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시스템 총 출력 405마력을 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체감으로 느끼는 성능은 어떠한가? 405마력이 모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느낌인데, 굳이 내연기관의 어떤 힘으로 비교를 하자면 300마력대 중후반 정도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차가 달리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감 있는 가속 성능이 잘 구현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S90 엑셀런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조사 발표 수치는 4.9초.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그것보다는 소폭 처진 5.3초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같은 유사 가격대에 있는 차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400보다는 조금 빠르고, BMW의 540i 엑스드라이브보다는 약간 늦은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 이전 팀이 연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정확히는 이제 옥탄가에 따른 변수가 있는 만큼 지금 저희 환경에서는 고급류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에 따른 변수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한 5초 플랫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늦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도 상당히 대단한 그런 가속력이면은
분명하죠. 변속기는 8단 자동 기어트로닉이 채용되어 있고요. 어떤 변속 때 느껴지는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변속기 자체를 운전자가 다 제어할 수 없고, 다만 그래도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B 모드, 그 드라이브 모드 밑에 이제 B 모드가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B 모드에서 레버를 밑으로 당겨주면 이때 기어를 임의로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뭐 쉬프트 업까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수동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거동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핸들링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특히나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 과거 볼보라고 하면 약간의 느슨함 그런 것들로 만족감을 줬는데 요즘 볼보 너무 예민해요.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예전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현재 모델은 정말 타이트한 그런 유럽 세단의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감 역시도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T8 엔진에 대한 김선홍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볼보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2리터 엔진 하나로 190마력부터 405마력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먼저 터보차저 저출력 버전은 T4, 터보차저 고출력 버전은 T5,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결합하면 T6,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여기에 전기모터까지 결합하면 T8이 됩니다. 이 중 이번 테스트 모델은 T8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독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을 정도로 상당히 흥미롭고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토요타나 렉서스처럼 직병렬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2개의 모터를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변속기 역할은 이 모터들이 대신을 해주고요. 물론 최근 LS나 LC는 여기에 물리 변속기도 추가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나 인피니티와 같은 브랜드는 엔진과 변속기 중간에 전기 모터를 장착하는 병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볼보의 T8 시스템은 엔진과 변속기가 앞바퀴를 굴리고 전기 모터가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볼보는 트윈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재밌는 것은 엔진만 사용하면 앞바퀴 굴림 자동차가 되고 모터만 사용하면 후륜구동 자동차가 되면서 둘 다 사용하면 사륜구동 자동차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엔진이나 변속기를 개조하지 않고 구동축에 모터만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이나 변속기 활용도가 자유롭고 모터를 전륜이나 후륜에 장착하느냐에 따라 구동 방식도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선두주자는 영국의 GKN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기술은 볼보 TN 모델 이외에 BMW i8이나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GF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재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쪽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T8 시스템으로 돌아올까요? T8의 전기 모터는 87마력과 24.5kgm/m의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수치적인 부분보다 EV 모드 활용성이 뛰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지 상태에서 시속 90km를 넘어설 때까지 가속이 가능했을 정도입니다. 직접 EV 모드 가속 성능도 측정해 봤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km까지 8초대를 마크했습니다. 시내 주행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전기 모터를 사용하려면 주행 모드를 퓨어 모드로 설정하고 그만큼 배터리 소모는 빨라진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를 볼까요? T8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10.4kWh 용량을 갖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kWh 내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0kWh 내외, 전기차는 40에서 80kWh 용량을 가지니까 어떤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배터리 위치는 차량 중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식 시트 방식을 사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28km를 가는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47km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증받았는데요. 그만큼 운전 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럼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생길 것 같은데요. 10.4kWh의 배터리 중에서 약 8kWh 정도만 EV 모드로 달릴 수 있도록 설정됐습니다. 남은 잔량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속도를 줄일 때 에너지 회수를 해서 배터리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도 배터리는 충전해 두는 것이 좋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상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급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 완속 충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220V 기준으로 3시간 내외면 배터리 완충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엔진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도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1km를 달릴 수 있도록 충전을 시키는데 4분 정도가 소요됐으니까 약 50분 정도면 일반 배터리 절반 정도는 충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볼보의 TA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상당히 긴 부분인데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어쨌든 뭐 T6 엔진을 바탕으로 전기 모터를 더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어떤 구동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P8인데, 저희는 사실 뭐 XC90을 통해서 이 엔진을, 이 파워트레인을 느껴봤는데, 역시 현재 모델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강력한 파워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현재 이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할 때 약간의 버니시 작업, 길들이기를 했지만 사실 거리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0km에서 지금 한 800km 정도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네, 사실 완전히 세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 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35m대 늘어지더라도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제동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볼보가 제동 부분에서도 한참 놓치고 갔었는데, 요즘 볼보를 탈 때마다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사실 이 차도 제 컨디션이 나와준다면 네, 한 34m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현재처럼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숙성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차는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45mm급의 피렐리 P0를 탑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정도의 소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 대단한 수준이죠. 아이들에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여기서 표기된 것은 엔진을 강제 구동시켰을 때이고, 실제 뭐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엔진이 구동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환경에서는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데, 사실상 이 정도라면 플래그십 대형 세단들의 그런 정숙성을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너링 때의 특성은 어떨까요? 사실 기본적인 성향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핸들링을 기반으로 한 약한 언더스티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너에 진입할 때, 이때는 타이어가 차체를 잘 지지해 주는 만큼 기본 성능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조금 속도를 높여서 코너링을 했을 때, 이때는 ESC가 스포츠 모드에 있긴 해도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가속을 비롯해서 제동, 코너링까지 기본적인 자동차가 갖춰야 될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적어도 중상급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 S90 엑설런스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S90 엑설런스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무게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경량화라는 것이 요즘 이제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가 어찌 보면 이제 경량화에는 약간 역행하는 그런 것인데, 하지만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연비, 어떤 그 효율을 득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쉬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증가에 대해서는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 무게 증가 부분을 이렇게 체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현재도 다시금 스티어링을 부드럽게 돌리고 있을 때, 현재 다시금 돌리고 있을 때, 이때 차량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의외로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S90 엑설런스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참 재미난 것이 시속 한 110km를 전후하는 시점까지 모터만으로 주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는 뭐 사실 그 내연기관 엔진을 안 쓰는 만큼 당연히 뭐 연비는 향상되게 되고,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리터당 11에서 12 정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떤 뭐 공인 연비나 이런 것들을 비춰서 바라본다면 유사 수준 정도를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연비를 상당히 이렇게 높게 이렇게 좀 기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차량의 어떤 특성 자체가 단순한 이 연비만 바라보기보다 어떤 그 고성능이라는 부분까지 겸해서 가는 만큼 일반적인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약간은 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이 홀드 모드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달려볼까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제 성능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면 이 버튼을 누를 때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연기관으로만 달리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400마력의 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버튼을 풀어주면 가득 쌓였던 배터리의 성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차가 달려주는 만큼 이때 성능을 다 느낄 수 있게 되죠. 상당히 뭐 쓸모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이번 S90 엑설런스, 하지만 이 차를 논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성능이 뭐 제로백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것은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볼보에게 있어서는 S클래스 같은 그런 차이기 때문인데요. 뒷좌석에 대한 얘기를 뒤에 앉아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90 엑설런스의 뒷좌석입니다. 어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던 게 한 10시 한 40분쯤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오전 출근은 뒷좌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른 차보다 조금 더 경쟁력으로 다가오는 부분, 바로 승차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세단이었지만 아쉽게도 뒷좌석 승차감이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 볼보 S90 엑설런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을 할 때 어떤 그 댐핑 값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운전자의 취향에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했지만, 적어도 뒷좌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함, 이런 측면에서는 이점이 강했습니다. 경쟁 모델을 본다면 이제 뭐 S클래스라든지 이런 차들과는 그 격을 분명히 달리 하는데, 순수 뒷좌석에서 느끼는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국산 대형급 세단을 비롯해서 렉서스 LS보다 나은 그런 승차감을 제공해 주는 만큼, 뭐 꼭 큰 차가 아니어도 적당한 공간에서 뒷좌석을 느끼고자 한다면 S90 엑설런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소재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 헤드라이너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고 심지어는 도어 패널도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어떤 그 손에 닿는 부분에 있어서 질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감성 측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최근 동향에 맞춰서 정말 USB 포트를 여러 군데 마련을 했는데요. 앞좌석 전용, 뒷좌석 전용을 비롯해서 이 시트백, 정확히는 이제 헤드레스트죠. 이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USB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저희가 S90 또한 XC90의 뒷좌석에서 2열 이 공조장치를 작동시킬 때 소음이 커진다는 약점을 지적했었죠. 반면 현재 모델은 4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블로어를 키우더라도 소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 MVH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았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샴페인 잔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쪽 냉장고에다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는 두 개의 병이 함께 수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반면 아쉬운 점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외관, 다른 S90과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이 어떤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바로 도어 소프트 클로즈인데요. 고급 세단인데 이와 같은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쉽습니다. 타사 모델의 경우는 이제 중형급 모델, 정확히 이제 어퍼 미들 클래스에도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같은 체급, 하지만 이 기능을 뺐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쉬움으로 지적이 되네요. 또한 운전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브레이크 성능 정말 끝내줬죠.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담력이 조금 이질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밟아보면 마치 스프링을 밟는 것 같은데 이는 이제 초기형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느껴졌던 점인데요. 물론 이 차가 뒷좌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 특히 이제 좀 급작스럽게 조정을 할 때 이게 미세한 컨트롤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것까지 노하우를 통해서 극복을 해준다면 만족감이 대폭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BMW 사운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능력도 좋았고요. 저희 이제 김선호 기자는 이 입체감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콘서트 홀 모드에서 특정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만족감이 높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멀 모드에서 들을 때 이 스피커, 다양한 스피커를 통해서 충분한 입체감을 살려주었고, 이 어떤 음질 역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음과 고음을 두루 소화했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적당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볼보가 다른 하위 모델에도 원체 사운드 시스템을 좋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엑설런스의 가격은 9,900만 원이죠. 대강 이제 1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억 원대급의 다른 사운드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그 차이가 월등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볼보 모델들의 경우는 가성비로 정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지만 현재 엑설런스는 가격을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조금 부족한,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이렇게 비춰서 바라볼 때 부족하지는 않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볼보 S90 엑설런스.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만족감이 제법 높았습니다. 물론 이 대형급 세단과 비교한다면 시트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어퍼미들급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자, 이 볼보 S90 엑설런스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뭐 경쟁사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뭐 국산차들도 수입차들을 이제 상당히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모두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죠. 굳이 유치하게 그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품질보다는 오히려 최신 설비, 그 가이드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 공장의 이 볼보 퀄리티가 더 낮게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요즘에는 사람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최신 첨단 시설들이 차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옛날 공장보다는 최신 공장이 낫습니다. 이건 국산 차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타이어 쪽으로 와도 이런 얘기는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너무 이런 데 집착하시기보다는 이 차를 바라보는 그 본질에 대한 그 가치를 정말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그래도 볼보로서는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최고급 세단 S90 엑설런스를 만나봤습니다.